자,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좀 볼게요. 합리적 선택. 우리는 선택을 하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택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안에서 이제 개인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인의 합리성. 그래서 개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개개인이 합리적인 선택들을 했을 때 사회 전체적인 부가 증가를 하고 그것이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된다 라고 보는 것이 자본주의예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올리려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와우. 자, 어떻게 해야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딱 한마디로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갖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이건 당연한 내용. 돈 조금만 내고 최대한 많은 만족감을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즉 이걸 다른 말로 또 풀이하면 그 위쪽에 나와 있는 거죠. 비용이 똑같다면 편익을 늘리면 되고, 편익이 똑같다면 비용을 낮추면 된다. 아주 당연한 소리. 한 문장을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한 많은 편익을.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편익은 그거죠.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 만족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편익은 사실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편익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럼 비용 한번 볼게요. 비용. 자, 여기서 이제 비용을 한번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합리적 선택에 따라서 기업, 가게, 정부, 경제 주체들이라 하죠. 이런 경제 주체들은 다 이 합리적 선택에 따라서 생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 합리적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기회비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래에 있는 알아볼까요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택을 함으로써 대안이 되는 것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말이죠?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 중 가치가 큰 것. 그렇죠. 포기하는 것 중 가치가 가장 큰 것. 자, 여기 기회비용은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암묵적 비용. 두 번째, 명시적 비용. 자, 먼저 첫 번째 암묵적 비용은 명시적 비용부터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 나와 있는 것대로 할게요. 밥 먹으러 뷔페에 갔어요. 뷔페 가서 10,000원을 냈어요. 10,000원 내고 밥을 먹어야겠다라고 했어요. 명시가 되어 있죠. 10,000원. 이게 명시적 비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명시적 비용이에요. 자, 명시적 비용하고 뭐하고는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명시적 비용이 뭔지, 암묵적 비용이 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에요.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비용, 아까 말했던 10,000원. 이게 되겠어요. 암묵적 비용은 뭐야? 눈에 보이진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실 그걸 지불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 포기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밥을 거기서 3시간 동안 처먹을 거야. 그런데 그 3시간 동안 사실 나는 알바를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알바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알바 빼고 밥 먹으러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알바를 빼고 밥 먹으러 나왔으니까 3시간 동안 알바한 비용도 들어간 거예요. 사실 기회비용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기한 거잖아요. 선택으로 인해서 10,000원 냈으니까 10,000원도 포기했어. 그리고 3시간 동안 알바를 하면서
1시간당 5,000원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5,000원 넘죠? 근데 시간당 5,000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시간당 5,000원 받는다고 했을 때 3시간 동안 5,000원, 15,000원을 받을 거를 포기한 거죠. 그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5,000원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합한 것이 기획 비용이고 그게 즉 비용이에요. 이 비용이 합치면 얼마예요? 25,000원이죠. 이 25,000원이 내가 편익 내가 얻는 이 편익보다 작다. 이러면 이게 합리적 선택이에요. 알겠어요? 모든 개개인들이 이런 선택을 주로 한다는 가정이 자본주의 가정이에요. 네. 이게 바로 이게 뭐 비용 편익 분석이다 이렇게 불려요. 비용 편익 분석. 그래서 편익이 이 기회 비용보다 클 때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이 편익은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편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뷔페에서 밥 먹는 게 이렇게 3시간 동안 이렇게 밥을 먹는 게 낫냐? 아니면 뭐 그거 밥 먹을 바에는 뭐 놀이공원 한번 가는 게 낫냐? 근데 놀이공원 가는 것보다 밥 먹는 게 더 좋다. 그럼 놀이공원 비용보다 밥 먹는 비용이 더 높은 거겠죠. 그럼 그 편익을 봤을 때 25,000원보다 크다.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점.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몰 비용.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매몰 비용은 고려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여기 10,000원을 냈잖아요. 먹기가 싫은데도 아까워서 계속 먹는 거지. 그럼 편익이 떨어지잖아. 매몰 비용은 그래서 고려를 하면 안 돼. 이 10,000원 아깝다고 계속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이 10,000원은 내가 중간에 먹다가 밥만 먹다가 포기했어. 싫어 이렇게 포기했어. 그러면 그 나머지 5,000원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잖아요. 이미 없어진 거예요. 저리 가버린 돈. 그게 10,000원이에요. 그게 매몰 비용이에요. 자, 이 매몰 비용을 그 합리적 선택을 한답시고 고려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의 예가 첫 번째가 이 콩코드라고 보여주는 콩코드의 예입니다. 콩코드 여객기 이거를 프랑스에서 콩코드 여객기 초음속 여객기죠. 그거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엄청 많이 만들었어. 수천만 유로 막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막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걸 막 만들었어요. 사업을 시작했죠. 점점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타. 사람들 수요가 없어. 수요가 많이 안 타려고 그래.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항공사에서도 많이 안 사.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점점 가니까 사업이 안 좋아지니까 여기서 한번 이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합리적 판단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거는 사업을 빼는 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이 편익보다 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성보다 이 기회 비용이 더 많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 비용이 더 많다. 이걸 사업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포기할 수 있는 비용이 더 많다. 이건 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는 거예요. 매몰 비용을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건 합리적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매몰 비용. 아까 매몰 비용. 아까 얼마였어요? 그 비행기, 콩코드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말했던 수천억 원. 요거는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수천억 원은 적어도 수천억 원은 빼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수요, 이 편익이 기회 비용보다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매몰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실 매몰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거예요. 수천억 원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걸 다시 분해한다 그러면 뭐 고철값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몰 비용인데 매몰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계속하다가 완전 망했어요. 이것이 바로 매몰 비용을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비용 편익 분석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그럼 다 좋죠. 네, 다 좋아요. 다 좋을까요? 다 좋을까요? 아니에요. 다 좋지 않아요. 자본주의 한계예요. 그게 다 좋지 않아요. 이상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요. 합리적인 선택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한계.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각자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인 부가 증진이 된다라고 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첫 번째, 원래 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 자체는 뭐 때문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냐면 개개인의 만족감, 각자 합리적인 선택, 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하면 뭐가 된다? 사회 전체 효용이라 그러죠. 사회 전체의 효용도 높아진다. 이게 주 논리였어요. 이것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닌 경우도 생겼다는. 이 효용이 무슨 뜻이냐? 그렇죠. 효용이 무슨 뜻이냐면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다 만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다 만족할 수 있다. 나도 만족하고 너도 만족하고 우리 서로 윈윈된다. 그거예요. 그건데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제 구성의 모순이라고 말하는 건데, 구성의 모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 절약의 역설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절약의 역설. 이 구성의 모순이라는 뜻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뭐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전체로 말해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사회적인 효용이 그냥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더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게 절약이죠. 절약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선택이에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절약이라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을 은행에 넣는 것은 괜찮다. 합리적이다. 라고 했는데 이 절약, 모든 사람들이 다 절약만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약을 하고 다 저축을 해요. 그렇게 되면 상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일본. 그래서 물가가 막 상승하잖아요. 그죠? 버블 경제 그렇게 되죠. 절약을 한 결과 경기가 침체, 위축됐다 그럴까요? 위축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불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절약의 역설. 너무 절약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즉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사회 전체 효용이 그대로거나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게 첫 번째 한계가 되겠고요. 구성의 모순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쉽죠.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익이 충돌한다. 개인 간에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문제죠. 개인 간에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거는 나도 합리적 선택을 하고 너도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중 하나만 합리적 선택을 해야만 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익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다. 너무 과도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세 번째는 이제 뭐 기업들이죠. 개인 나왔으니까 기업들이 어떻게든지 아까 말했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편익을 내야 되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오만 가지 짓을 하는 거예요. 막 폐수도 몰래 버리고, 뭐 탈세도 저지르고, 뭐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뭐 그런 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막 노동 착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 규범이 어지럽혀진다. 사회 규범을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요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의 한계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안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것이 뭐 사회주의고 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 나왔어요. 어쨌든 이런 한계까지만 있다. 해결 방법은 안 나왔지만 한계까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합리적 선택까지 다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장 경제 체제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